김순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60세.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었다. 회색 머리카락은 대충 뒤로 묶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검정색 트레이닝복은 그녀의 유니폼이나 다름없었다. 편하다는 이유로 몇 년째 같은 스타일만 고집하고 있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남편 박철수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35년간의 습관이 녹아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김순희의 삶이었다. 순희야, 고마워. 매일 이렇게 챙겨줘서. 철수는 넥타이를 매며 미안한 듯 말했다. 하지만 순희는 그저 웃기만 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큰아들 민수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딸 지은이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막내 아들 현우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엄마, 도시락 싸주세요. 현우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알았어, 금방 싸줄게. 순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자신은 아침도 거르는 날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끼니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철수가 출근하고 현우가 학교에 간 후 집은 조용해졌다. 지은이는 도서관에 가겠다며 일찍 나갔다. 순이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왔건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순이는 장을 보러 재래시장에 갔다. 늘 가던 곳, 늘 만나던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장보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박미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순이는 한참을 쳐다봐야 했다. 미영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영아, 너야? 미영은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은은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에 스카프를 멋스럽게 둘렀고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같은 또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세련되어 보였다. 그래, 나야. 순이야, 너는. 그대로구나. 미영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영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 사실 작년에 큰 병을 한 번 했거든. 그때 깨달았어.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주겠나 하고 말이야. 미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요가도 배우고 코디네이트 클래스도 들었다고 했다. 나도 처음에는 쑥스러웠어. 이 나이에 뭘 꾸민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근데 있잖아, 나를 예쁘게 가꾸니까 남편도 새삼 놀라더라고. 마치 연애할 때처럼 다시 설렌다면서. 순이는 미영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러움일까 아니면 자극일까? 순이야, 너도 한번 해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우리도 아직 젊다고. 집에 돌아온 순이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관심을 끊었다. 가족들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뒷전이었다. 나도 예쁘게 살 수 있을까? 작은 의문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주말 순이는 용기를 내어 백화점에 갔다. 화장품 코너를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젊은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되었지만 일단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다. 저는 화장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이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새로 시작하시는 거라 더 설레네요. 일단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보실까요? 직원은 진심으로 순이를 도와주었다. 스킨케어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메이크업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어머님 피부가 생각보다 정말 좋으세요. 조금만 관리하시면 훨씬 더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거울 속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며 순이는 신기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집에 돌아온 순이는 구매한 화장품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기초 화장품, 파운데이션, 립스틱. 몇십 년 만에 사는 화장품들이었다. 엄마 화장품 샀어요? 지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응. 그냥 한번 써보려고. 와 엄마. 이 립스틱 색깔 진짜 예쁘다.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딸의 긍정적인 반응에 순이는 조금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순이는 새로 산 화장품들로 조심스럽게 화장을 해보았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며칠 후 순이는 미영에게 전화를 했다. 미영아 혹시 내가 말한 그 코디네이트 클래스 나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 어머 정말? 순이야 진짜 좋은 결정이야. 나도 혼자 다니기 외로웠는데. 그렇게 순이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작은 문화센터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같은 또래의 여성들과 함께하니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자, 오늘은 색깔 매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는 것이 패션의 첫걸음이에요. 강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순이는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 검정색, 회색, 갈색으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색깔의 세계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순이 씨는 웜톤이시네요. 이런 코랄 핑크나 아이보리색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강사가 여러 색깔의 천을 순이의 얼굴 근처에 대어보며 말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얼굴이 환해 보였다. 정말요? 저한테 이런 색이 어울려요. 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금까지 어두운 색만 입으셨나 봐요. 이제부터는 좀 더 밝은 색에 도전해 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순이는 옷가게를 기웃거렸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가게들이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혹시 한번 들어가 볼까? 용기를 내어 들어간 옷가게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다가왔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옷만 입어왔거든요. 순이는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가리키며 웃었다. 아, 편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군요. 그럼 편하면서도 세련된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점원이 가져온 옷들은 순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편하면서도 예쁜 옷들이 많았다. 코랄 핑크색 니트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머나 정말 잘 어울리세요. 나이가 10살은 젊어 보이시는데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순이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이게 자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새로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채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순이를 본 철수는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응? 그냥 시장 보고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철수는 아직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분명 아내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엄마. 현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순이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엄마. 화장하셨어요? 응, 조금. 이상해? 아니요. 예뻐요. 뭔가 젊어 보여요. 아들의 칭찬에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다. 지은이가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엄마. 대박.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이 옷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쁘다. 딸의 호들갑에 순이는 쑥스럽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시선이 유독 순이에게 머물렀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했다. 맞아. 나도 느꼈어. 뭔가 더 밝아진 것 같고. 현우도 동조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순이야, 너 정말 예뻐진 것 같다. 왜 이제야 이렇게 했어? 그날 밤 철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보니까 우리 처음 만날 때 생각나더라.
그때 너도 이렇게 예뻤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이제 할머니인데. 아니야. 진짜야. 오늘 너를 보면서 가슴이 좀 두근거렸어. 35년 만에 듣는 남편의 고백에 순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순이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매주 수업을 들으면서 패션 감각이 늘었고 화장 실력도 늘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순이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친구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도 신기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렇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있잖아,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 미영은 순이에게 헤어샵을 가보자고 제안했다. 며칠 후 순이는 평생 처음으로 고급 헤어샵에 발을 들였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친절한 직원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순이는 뒤로 묶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미용사는 순이의 얼굴형과 나이를 고려해 적절한 스타일을 제안했다. 짧은 단발은 어떠세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젊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짧게요. 너무 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다들 짧은 머리 하세요. 관리도 편하고요. 2시간 후 거울을 본 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깨까지 오던 머리가 턱선을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레이어를 넣어 볼륨감도 살렸다. 어머, 이게 나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적어도 10살은 젊어 보였다. 헤어스타일까지 바꾼 순이를 본 가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엄마, 완전 연예인 같아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우와, 엄마 진짜 젊어 보여요.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현우도 감탄했다. 철수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순이야, 너 정말 아름다워. 이런 칭찬을 받으며 순이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좋은 의미에서의 시선이었다. 순이 씨 요즘 정말 예뻐지셨네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순이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외적인 변화와 함께 순이의 내면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들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자신만의 시간이 되었다. 코디네이트 클래스 외에도 요가 수업도 등록했다. 엄마 요가도 하세요? 지은이가 신기해했다. 응,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져. 요가를 통해 순이는 몸의 변화도 느꼈다. 자세가 바르게 되고 살짝 처진 몸매도 탄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여보, 너 요즘 정말 젊어졌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진 것 같아. 철수의 말이 맞았다. 순이는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다. 예전처럼 구부정하게 걷지 않았다. 어느 날 순이는 코디네이트 클래스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순이 씨, 혹시 모델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다. 모델이요? 저가요? 네, 실버 모델이요. 요즘 60대 이상 시니어 모델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순이 씨는 스타일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으셔서. 순이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전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데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나이를 드러내는 것이 멋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 모두 놀라워했다. 엄마 대박. 모델이에요. 진짜요? 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순이는 용기를 냈다. 며칠 후 작은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니어를 위한 패션 브랜드의 행사였다. 처음에는 너무 떨렸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 순이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을 맛봤다. 엄마, TV에 나왔어요. 지은이가 뉴스를 보며 소리쳤다. 패션쇼 소식이 지역 뉴스에 나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순이의 모습이 특별히 주목받았다.
뉴스에서 자신의 인터뷰 모습을 본 순이는 신기했다. 화면 속 자신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순이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철수는 아내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다. 35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졌다. 여보,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 데이트라니 갑자기 왜? 그냥.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된 데이트를 안 한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부부 데이트였다. 순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다. 철수도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순이야, 고마워. 뭐가? 35년 동안 나랑 아이들만 돌보느라 정작 너 자신은 돌보지 못했잖아. 미안해. 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이는 울컥했다. 당신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잖아.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해봐. 내가 도울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지은이도 달라졌다. 엄마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더 적극적이 되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를 보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모델 활동이 화제가 되면서 순이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패션 잡지 촬영 제안도 받고 뷰티 브랜드의 광고 모델 제안도 받았다. 순이 씨 정말 스타가 되셨네요. 미영이 부러워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미영아, 우리도 뭔가 해보지 않을래? 뭘? 나처럼 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걸 나눠주는 거지. 두 사람은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시니어 뷰티 클래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순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자신이 변화하는 것도 기뻤지만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보람찼다. 1년이 지났다.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놀러 왔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럼 누구겠어? 순이는 웃으며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순이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순이의 뷰티 클래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나 더 큰 공간으로 이사까지 했다. 순이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60대 수강생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남편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예쁘다고 해주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방송에서의 순이는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 부부 지은이, 현우 그리고 철수와 순이. 엄마 사진 찍어요. 지은이가 카메라를 들었다. 다들 모여봐요.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철수가 말했다. 순이야,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 나도 고마워. 모두들 내 변화를 응원해줘서. 사진 속 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이는 생각했다. 변화의 시작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진짜 변화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엄마, 도와드릴까요? 지은이가 다가왔다. 괜찮아, 금방 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엄마도 이제 쉬세요. 딸의 배려에 순이는 감동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순이는 65세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뷰티 클래스는 이제 전국에 지점을 둘 정도로 성장했고 순이는 시니어 뷰티의 데모라고 불린다. 책도 출간했다. 60세 나를 찾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출간 기념회에 온 미영이 말했다. 미영아 너도 같이 한 거잖아. 두 사람은 이제 사업 파트너이자 평생 친구가 되었다.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전국 각지에서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연장에서 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60세에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현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교 축제에 가족들이 놀러 왔을 때 일이다. 야 현우야. 너희 엄마 진짜 전다. 누나 아니야?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해봐.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에 현우는 어깨가 으쓱했다. 우리 엄마 모델이거든. TV에도 나오고. 지은이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다. 지은 씨 어머니 정말 멋있으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젊으세요? 유전자가 좋으신가 봐요. 하지만 지은이는 안다. 엄마의 아름다움은 유전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민수도 마찬가지다. 회사 회식 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이분이 어머니세요? 완전 젊으시네요.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뷰티 사업하세요. 책도 내시고. 아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동료들은 더욱 감탄한다. 철수는 어떨까? 그는 정말 매일이 행복하다. 여보 오늘도 아름다워. 매일 아침 아내에게 건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다. 당신도 멋있어. 순이도 웃으며 대답한다. 철수도 아내를 따라 운동을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부부가 함께 젊어지고 있다. 순이의 영향력은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뷰티 클래스에서 변화한 수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순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 지루한 일상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70세에 댄스를 시작한 수강생의 말이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서웠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65세에 대학에 입학한 수강생도 있다. 순이의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순이에게 물었다. 아름다움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아름답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하세요. 예쁜 옷 한 벌 사는 것, 좋아하는 립스틱 바르는 것, 새로운 취미 배우는 것. 뭐든지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기자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순이는 70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아니, 더 아름다워졌다고 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그녀에게서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민수의 딸 순이의 손녀가 말한다. 할머니처럼 예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비법을 알려줄게. 손녀와 함께 화장을 하며 순이는 생각한다.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손녀의 질문에 순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해.